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아침 식탁에서 자신의 심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온 이호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의 행복한 여행지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며 단백질을 챙기셨고 주변 어르신들께 건강 비결을 자랑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심장에 가득 찬 결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꺼낸 돌덩어리들을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건강하려고 계란을 먹었을 뿐인데 제 몸속에서 돌이 자라고 있었다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흔한 식재료들이 계란과 만나 똑같은 비극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은 25년간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목격한 생생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내 심장 지킨다 5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100세 건강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마지막 3분에 제가 공개하는 심장 회복 골든타임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매일 먹는 밥, 반찬, 과일들이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기 속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분해되고 재조합됩니다. 20대, 30대에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좀 이상한 조합이 들어와도 강력한 위산과 활발한 소화 효소들이 무조건 분해해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합니다. 60대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성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도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3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웬만한 불순물도 다 걸러냈지만 지금은 아주 약한 충격에도 찢어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처리를 포기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 덩어리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어내거나 시멘트처럼 굳어지며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계란을 돌덩어리로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조합,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을이면 누구나 즐겨 먹는 달콤한 감입니다. 홍시, 단감, 곶감 할 것 없이 모든 감류가 해당됩니다. 지금 메이, 설마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실 겁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홍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고 물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의 퍽퍽함을 달래려고 시원한 홍시를 함께 드십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 이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농도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분자와 탄닌 분자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을 드시면 고농도 위산 환경에서 결합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제가 3년 전 가을에 치료했던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감나무 새 그루를 키우시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감들이 주렁주렁 익었고 할머니는 그 감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고 남은 감들이 땅에 떨어져 상하는 게 아까우셨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후 디저트로 홍시를 2~3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계란 먹고 나니 목이 메는데 홍시 먹으니까 넘어가기도 좋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의 석 달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죠. 소화제 몇 알 드시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배를 칼로 후비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할머니를 엄습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고 초록빛 위액을 토하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119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내시경 카메라로 할머니의 위장을 들여다봤을 때 저와 함께 있던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성인 주먹만 한 검고 단단한 돌덩어리가 버티고 서서 유문부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석 달 동안 조금씩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의 크기가 너무 크고 표면이 거칠어서 내시경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71세의 연세에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개를 가르고 위장을 열었을 때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꺼낸 위석은 무게가 무려 180g이나 나갔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색깔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아까운 감을 버리기 싫어서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그게 제 뱃속에서 돌이 되어 저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감을 좋아해서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큰 공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를 수술대의 공포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시간차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을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란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벌려놓으면 독이 약이 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계란과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둘을 겨누어 직녀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조합이 있습니다. 감은 가을철에만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365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과 뼈 건강을 위해 어르신들이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돈만 날리고 콩팥만 망가뜨린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두유입니다. 검은콩 두유,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면 최고의 단백질 조합이 되어 근육이 팍팬 붙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서로 다른 종류의 고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장에 일할 일꾼은 부족한데 처리해야 할 일감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귀한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뱃속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소변으로 거품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분의 절반 이상을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진료했던 인천에 사시는 67세 정민수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소 체격이 왜소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살을 좀 찌워보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진한 검은 콩, 두유 1팩을 억지로라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 식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몸무게는 늘지 않고 오히려 속만 더부룩해졌습니다. 방귀 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독해지기 시작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물을 내릴 때마다 맥주 거품 같은 하얀 거품이 가득 끼어 있고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보다 상승해 있었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는 단백뇨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완전 단백질인 계란까지 챙겨 먹는데 왜 몸은 더 약해지고 신장 수치는 나빠지는 겁니까? 범인은 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들어온 이중 단백질 폭탄이었습니다. 60대의 신장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소화하기 힘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들이부으니 신장이 지쳐서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비싼 돈 주고 산 두유를 몸에 피와 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신장을 혹사시키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한다며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이 안타까운 낭비를 끝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정 선생님처럼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영상이 좋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늘부로 내 콩팥을 괴롭히는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 표현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며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겠다라고요. 방금 전 두유 이야기는 돈 낭비와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3번째 이야기는 뼈를 깎는 고통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망가진 신장과 요관에 박힌 날카로운 돌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식사 후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녹차 한 잔 또는 진한 커피 한 잔입니다. 식후에 차를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신장내과 의사의 명예를 걸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떫은 맛을 내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서로 강하게 결합하면서 수산칼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뱃속에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신장 기능이 좋아서 작은 결정일 때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반복하면 이 알갱이들이 신장과 요관에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한 결석으로 자라납니다. 제 환자 중 64세 최은경 여사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우아함과 품위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다도를 즐기시는 분으로 지난 12년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후 입가심으로 직접 우려낸 고급 녹차를 진하게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밤 평화롭게 주무시던 여사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와 등 뒤쪽을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고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요관 산통이라고 부르는데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산통보다 무서운 통증이라고 불립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여사님은 통증 쇼크로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긴급 CT 검사 결과 신장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결석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응급시술로 결석을 깨서 제거했을 때 저는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아니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있는 수산칼슘 결석이었습니다. 이 가시들이 요관 내벽을 찌르며 내려왔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시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여사님께 저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결석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여사님의 요관을 찢으며 내려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12년 동안 여사님께서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신 녹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사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차를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 제 몸속에 유리 조각 같은 돌을 키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10년 넘게 심장을 돌 공장으로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녹차와 커피는 좋은 음료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각종 건강 효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딱 1시간만 참으세요. 그 1시간의 인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차는 계란 드신 지 1시간 후에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벌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결석 안 생긴다 5글자를 적어주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이 적은 그 문장이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무심코 차를 마시려는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결석 안 생긴다라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들만 잔뜩 말씀드려서 혹시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다 버려야 하나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독을 먹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구하기 쉬우며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던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모범생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결국 사고를 치게 되듯이 최고의 영양식인 계란도 감이나 두유나 녹차 같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에 짝꿍만 좋은 친구로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저 몰라서 실수하셨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25년 경력 전문의인 제가 계란의 숨겨진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의 풍경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계란의 진짜 친구 3가지를 지금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계란의 혈관 청소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계란 요리를 하실 때 대파만 조금 썰어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양파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혹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양파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향이 계란의 비린내까지 잡아주니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짝꿍은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채소, 바로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이자 혈관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무려 8배 이상 높여줍니다. 그냥 토마토만 먹었을 때 4%였던 흡수율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30%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바로 치즈입니다.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드셔보세요. 계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우유를 농축한 치즈가 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과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완벽한 영양폭탄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성남에 사시는 69세 박철수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당장 내일 아침 메뉴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서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늘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셔도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약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침 식단을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처방해드렸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를 썰어 넣고 볶은 계란 요리를 매일 아침 드시게 한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낸 뒤 토마토를 넣고 살짝 익히다가 마지막에 풀어둔 계란을 부어 스크램블 형태로 익히면 끝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후추와 허브만 뿌려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메뉴를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정기검진 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의 혈관 속에 가득했던 끈적한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고 혈관 청소부인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하고 창백했던 안색이 사라지고 마치 청년처럼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혹시 비싼 보약이라도 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약은 무슨 보약입니까? 원장님이 시킨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랑 양파랑 계란 볶아서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속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혈압약도 이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흔한 재료들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양파 반 개, 토마토 한 개, 그리고 계란 두 알을 깨뜨려 넣어보세요. 그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짝꿍을 찾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조리 방법이 틀리면 그 영양소는 전부 파괴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노른자가 퍽퍽할 정도로 푹 삶은 완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목 넘김이 좋은 날계란을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6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았을 때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흰자에 있는 황성분과 노른자에 있는 철분이 뜨거운 열을 오래 받아서 반응하여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녹변 현상이 생기면 노른자가 퍽퍽해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강력해서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고 신물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혹은 정력에 좋다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비오틴, 비타민 B7, 흡수를 방해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날계란을 자주 먹으면 비오틴 결핍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레시틴 같은 핵심 영양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바로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정확히 7분만 삶아주세요. 그리고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식히면 껍질도 잘 까지고 맛도 일품인 최고의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면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을 필요 없이 꿀떡 넘길 수 있습니다. 위장에 들어가서도 위산이 힘겹게 녹일 필요 없이 스르르 풀리며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이 7분 삶은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을 냄비에 넣고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고 딱 7분만 투자하세요. 그 짧은 7분이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영양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계란을 완벽하게 삶아서 드셨다면 식사가 끝난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이것은 방금 먹은 보약을 뱃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식후 3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놓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를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해버립니다. 즉, 계란을 먹고 걷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근육적 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근육적 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걷고 들어오셨다면 그 다음은 물 마시기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계란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되니 따뜻한 물을 작은 컵에 담아 홀짝홀짝 조금씩 나눠 드셔야 합니다. 1시간에 걸쳐 200ml 정도씩 3번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내과 의사로서 25년의 경험을 담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조언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지 마세요. 짭짤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소금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1순위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골다공증까지 유발합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셔보세요. 나트륨 걱정 없이 감칠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허브솔트나 마늘 가루 같은 대체 양념도 많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계란을 드실 때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영양제의 고농도 칼슘이 한꺼번에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엉겨붙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는 식사하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철분제를 동시에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철분제는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10년 후의 신장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중요한 건강 비법들은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무료로 처방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저 2호선에게 평생 건강 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절차입니다. 물론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차가운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들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저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차가운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반면에 사소한 습관 하나를 50년간 지켜오신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부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십니다. 건강한 노년은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된다며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고 내 2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생명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특히 매일 습관처럼 두유와 계란을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신장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따뜻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저 2호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밤새워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계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계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계란은 감, 두유, 녹차와 같이 먹지 말고 양파, 토마토, 치즈와 함께 7분 반숙으로 드시고 식후 30분 걷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신장내과 전문의 2호선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